자, 수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뭐까지 배웠어? 확산까지 배웠어.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건 확산은 아닌데 확산은 알아야 돼. 확산은 뭐지? 암기 두 가지 해야 돼. 확산. 암기 두 가지 해야 돼. 확산. 뭐 외워야 돼. 확산. 두 가지 암기. 물질 이동. 항상 오늘 뭐랑 다를 텐데 확산은 물질의 이동이야. 물질의 이동. 확산은 뭐라고?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산은 누구야? 이동이야? 물질의 이동이라고. 물질의 이동. 왜? 됐어요? 두 번째 봐. 보자. 두 번째는 물질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라는 거지. 농도 차이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지?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하는 거예요?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한다고?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물론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1학년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역시 ATP라고 있어. 이걸 에너지라고 너희들은 읽어도 돼. 에너지야. 우리 생물체 에너지를 ATP라 그래. 됐니? 옛날에 내가 ATP 써놨더니 어떤 새끼가 이걸 아파트라고 읽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댓글을 못 해줬어. 얘 ATP라고 읽어. 그랬더니 갑자기 졸다 깼는지 얘가 선생님 아파트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 사는 곳 이러고 말았는데 참 알겠니? ATP야. 그러니까 확산은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진 없어. 소비 없다. 요 정도도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는 확산은 물질이 스스로 가는 거야. 스스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물질이 스스로 가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스스로 가는 거야. 농도 차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뭐냐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그림 알아둬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여기가 세포 아니고 얘가 세포 밖인가 봐. 그러면 이 세포 밖에서 산소가 됐니? 안쪽으로 확산의 원리로 가더라라는 거야. 그럼 확산의 원리로 가면 이 산소가 바깥쪽이 고농도일 것이고 안쪽이 뭐가 돼야 돼? 저농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산소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야.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때 에너지 소비 있어 없어? 없지. 조금 더 하면 산소는 어디를 통과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산소가 확산의 원리로 가는데 우리 세포막에서는 어디를 통과해 가야 돼? 요 가운데가 뭐야? 인지질이라 그랬었지. 여기가 지질이야. 지질은 지방이다. 지질인데 이 지질은 기름 성분이야.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이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가 작거나 물에 녹지 않는 것들, 산소, 이산화탄소들은 이쪽을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확산되는 원리를 우리 무슨 확산이라 그래? 단순 확산이라 그래. 그러니까 단순 확산은 이렇게 농도가 클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 알겠니? 선생님 전 시간에 촉진 확산을 설명을 안 해준 것 같더라고. 촉진 확산은 뭐냐라는 거지. 다시 봐. 세포 밖에서 안으로 가는데 됐어요? 물론 여기가 포도당이래. 그럼 바깥쪽에 포도당이 높고 안쪽에 포도당의 농도가 낮으니까 포도당이 어디를 지나다니는 거야? 아까 인지질 이중층을 못 가. 왜? 포도당은 물과 친해. 그러니까 기름과 안 친해서 요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어, 포도당은. 그래서 어딜 지나가? 단백질, 막단백질이라 그래. 막을 이루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건 덩어리가 크거나 그 다음에 이온성 물질, 물에 잘 녹는 거거나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래? 촉진 확산이라 그래. 알겠니? 여러분들 촉진 확산이나 단순 확산을 안 배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되는 거야. 자, 볼게. 무슨 말인지 봐봐. 전 시간에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해준 건데 그러니까 잘 봐. 선생님이 그린 거 인지질 이중층 이렇게 그리지. 인지질 이중층은 틈새가 있으니까 덩어리가 작은 건 이 틈새로 지나다니면 된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확산 속도도 빨라. 그런데
촉진확산을 봐봐. 촉진확산은 잘 봐봐. 자, 이해해봐. 이거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는 건. 자, 간다. 여기 뭐 있어? 단백질. 여기 단백질. 하나 더 그릴거. 하나 더 그릴거. 여기 단백질. 여기 단백질 있다. 하나만 더 그릴게. 3개 있어, 단백질. 단백질 3개 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포도당 하나 있어. 포도당 하나 있어. 그럼 포도당은 한꺼번에 포도당이 지나갈 수 있는 단백질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포도당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그럼 어딜 들어갈까?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럼 잘 봐. 순간적으로 포도당 하나 들어갔다. 그럼 이제 봐라. 두 번째, 포도당 하나 있어. 포도당 하나 있어. 그러면 포도당 2개야. 근데 포도당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단백질은 몇 개 있어? 3개 있지. 잘 봐. 그럼 어딜 지나갈까? 아무데나 가도 되겠지. 그런데 봐.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 사이로 동시에. 들어갈 수 있지.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면 되니까. 그럼 아까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밖에 이동하지만 못하지만 2개 있을 때는 동시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2개가 지나갈 수 있지. 그럼 아까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지. 자, 봐. 포도당 3개 있어. 포도당 3개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몇 개까지 들어가? 3개까지. 그럼 아까보다는 확산 속도가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빠른 거야. 됐지? 자, 보자. 포도당 4개 있어. 포도당 4개 있어. 자, 여기서부터 봐. 동시에 몇 개까지 들어가? 3개까지 들어가잖아. 동시에 몇 개까지 들어가? 3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다시 볼까? 포도당이 5개 있어. 동시에 몇 개 들어가? 3개. 그럼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확산 속도는 빨라져서 느려졌어. 그렇지.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지. 자, 이런 걸 무슨 확산이라 그래? 이런 걸 촉진 확산이라 그래. 즉, 농도가, 여기 봐. 농도가 높아지면 확산 속도는 빨라져. 하지만 아까 단순 확산은 농도가 세지면 확산 속도도 빨라졌지만 촉진 확산은 농도가 높아지면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단백질, 막단백질의 개수가 뭐 돼 있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지. 알겠니? 막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지. 촉진 확산은 안 돼. 촉진 확산은 여기에 미세한 틈으로 지나다니는 것들이지. 이 미세한 틈이 어떻게 돼? 거의 무한대급 있는 거야. 무한대급.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야 돼? 촉진 확산은 계속 빨라지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어? 어렵지 않게 구별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단어 학교에서 촉진 확산이나 단순 확산을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이야. 확산에도 2 종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확산이 뭐야? 물질이 어디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걸 확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 됐니? 굴뚝에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 어떤 향이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뭐야? 확산이야. 에너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스스로 가는 거야. 스스로 가는 거야. 근데 잘 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부터 할 내용이야. 정말 너무 많이 틀려와. 아주 선생님 아주 그냥 속을 긁어온다고. 잘 봐. 이번엔 뭐야? 삼투야. 삼투야. 잘 봐. 삼투는 선생님 봐라. 완전 외워버려. 삼투는 뭐 어렵지도 않는데. 삼투야. 삼투. 됐니? 자, 봐. 삼투는 누가 물이 누가 그러면 누가 물이 이동하는 거야. 삼투는 누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삼투는 뭐가 이동한다고? 물이. 그러니까 삼투 현상이 일어났대. 후! 삼투 현상이 일어났대. 후! 삼투 현상이 일어났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됐니? 물질이 왔다 갔다 한대. 물질이 왔다 갔다 한대. 무슨 현상이야? 확산이야. 물이 왔다 갔다 한대. 삼투야. 용어가 다른 거 알겠니? 어떤 물질에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아, 물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어떤 물질이 확산된다. 물질이 확산되는구나 라는 거야. 되게 쉽지?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이 물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라는 거지. 어느 쪽에서 가냐면 저농도에서, 됐니? 어느 쪽으로 가? 고농도 쪽으로 가. 고농도 쪽으로 가.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나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 알겠습니까?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는지 말고 봐봐. 설명 먼저 해줄게. 그 다음에 다시 올게. 봐봐. 삼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봐. 물이 이동하는데 물이 통과하는 막이 있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삼투막이라 그래. 자, 이해 안 될까 봐 그려볼게. 잘 봐. 많이 확대해서 그리면 봐봐. 아니, 확대해서 그려. 완전히 확대해서 그려. 비닐 있지, 비닐로. 비닐 아니지 뭔지. 비닐이야. 비닐은 삼투막이 아니야.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막. 그래서 비닐은 밀폐막이야. 비닐로는 밀폐막이 알겠니? 비닐은 밀폐막이야. 그 어떤 것도 들락거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완전 밀폐막이니까. 알겠니? 근데 삼투막은 뭐냐면 여기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작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인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막이야? 삼투막이야. 어떤 물질은 지나다니고 어떤 건 안 지나다니는 거. 비슷한 거야. 자, 봐. 선생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됐니? 엄청나게 아름다운 옷이야. 됐니? 그래서 옷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우니까 옷이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알겠니? 자, 봐. 이 옷은 됐니? 삼투막일까 아닐까? 엄청난 삼투막이야. 비닐막은 완전 막인데. 왜 그래? 이 옷으론 공기덩어리가 들락거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선생님 몸에서 땀이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증발돼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 만약에 이 옷이 완전 비닐막이면 선생님 어떻게 되겠어? 그치? 땀 같은 거 배출이 안 되겠지? 그래. 엄청난 삼투막이야. 알겠니? 선생님 이거 뭐야? 와이셔츠도 엄청난 삼투막이야. 그 안에 런닝 셔츠 입었는데 그 런닝이 엄청난 삼투막이잖아. 내 몸에서 나는 땀이라든가 이런 것도 몸 밖에도 날려보내줘야 되잖아. 또는 밖에 공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게도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섬유들은 전부 다 엄청난 삼투막이지. 알겠어요? 우리가 삼투막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나? 해봐. 오늘 집에 가서 집에서 여자애들 그 뭐지? 여학생들 그 옛날에 다이어트 한다고 아주 무식한 짓을 했는데 바로 뭐야? 랩으로 허벅지를 막 감싸놓고 잤대. 그러면 허벅지 살 빠진다고. 왜 그런 거야? 랩은 완전 투막이니까 완전체 막이지. 그럼 내 몸에서 어떻게 돼야 돼? 그지? 수분이 안 날아가겠지. 그래서 열이 나서 거기 막 열이 식질 않아가지고 거기 있는 지방을 태운대나? 미친 거야. 조금 날씬해질 수는 있지만 허벅지 썩어. 알겠니? 왜? 또 말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알겠지? 삼투막 먼저 알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삼투막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눈에 보이는 삼투막으로는 뭐 있을까? 양파망. 그런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삼투막이지. 됐니? 그냥 구멍이 어떤 게 커. 공기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양파는 왔다 갔다 못 하겠지. 그러니까 양파 같은 식물을 보관하는 것들은 걔네들이 소흡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는 들락거려야 되는데 양파는 들락거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물질은 들락거리고 어떤 건 안 들락거리는 거 다 삼투막이야. 됐니? 애기들 잡는 뭐 있어? 파리채가 아니다. 매미채. 알겠니? 갑자기 파리채 왜 나왔어? 매미채 같은 거 삼투막이야. 뭐는 지나다녀? 공기는 지나다니는데 잠자리 매미는 못 지나다니겠지? 그런 걸 삼투막이라 그래. 됐다. 이제 삼투막 알았지? 자, 갑니다. 그럼 이제 농도 설명해 줄게. 얘가, 쌤 봐라. 그림을 너무 확대했나? 그래, 이게 이쪽으로 하자. 너무 확대를 했는데 하자. 만약에 여기가 설탕물이야. 짠! 여기가 설탕물이야. 삼투막이고. 설탕물이야. 잘 봐라. 설탕물인데 여기 설탕 입자가 있어. 얘는 물이야. 물을 시각화한 거야. 물을 시각화한 거야. 여기도 설탕물인데 얘는 설탕의 농도가 옅어. 얘는 설탕의 농도가 높어.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고농도요. 얘는
저농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스스로 뭐 한다고 배웠어? 움직여. 알겠니? 물론 고체는 못 움직이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물입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겁나 움직이는 거야. 어쩌다가 요 물입자가 요 삼투막을 싹 하고 지나가는 거지.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물입자는 어떻게 돼? 어쩌다가 이렇게 삼투막을 지나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삼투막은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설탕물이라는 건 용질이 입자가 월등히 뭐야? 큰 거야. 이 용질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해. 근데 고농도 해볼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이 그려볼게. 여기는 어마무시한 고농도야. 엄청난 고농도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물 입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설탕 입자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아. 그럴 거 아니야. 여기는 설탕 입자들이 많으니까 좀 갈라 그러면 설탕한테 치이고 갈라 그러면 설탕한테 치이는 거야. 근데 얘는 설탕 입자가 몇 개 없지. 그러니까 물 입자가 많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 입자가 100개가 넘어갔어. 100개가 넘어갔어. 그럼 저쪽에서 안 넘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오는 게 10개만 넘어. 5개. 5개만 넘어와. 그럼 100개 가고 5개 오고 100개 가고 5개 오고 100개 가고 5개 오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으로 많이 와? 물이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오겠지. 말을 잘못했는데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갔겠지. 알겠니? 그러면 이쪽에 물의 양이 많아질 거고 이쪽은 물의 양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물 높이가 낮아질 거고 이쪽으로 물의 높이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야? 물이 어디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삼투현상 그러는 거야. 알겠니? 자, 공통점은 뭐 있을까? 삼투현상도 공통점은 에너지가 소비돼 안 돼? 안 돼. 에너지가 소비 안 되는 거야. 그냥 스스로 가는 거야. 누가 가는 거야? 스스로. 물이. 알겠습니까? 물이 스스로 간다. 그래서 어디냐? 여기가 어때? 고농도인가 보다? 여기가 저농도인가 보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이 높이 차이를 또 우리는 뭐라 그래? 삼투압 그래. 삼투압. 그러면 이제 얘는 높고 얘는 낮지? 그럼 이제 얘가 누르는 힘이 세지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힘을 받아서 넘어가는 개수하고 다시 넘어오는 개수가 시간이 지나면 같아지겠지, 이제. 왜? 저쪽은 어떻게 했어? 이 누르는 힘이 세서 이제 이 힘이 있으면 물이 넘어가는 개수가 많아져요. 농도 차이가 나더라도. 알겠니? 그 압력을 삼투 압력이라고도 하고. 우린 그런 건 안 해. 자, 물이 이동합니다. 무슨 현상? 삼투 현상. 뭐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합니다. 무슨 현상? 삼투 현상.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간다. 이 삼투막 있잖아. 삼투막.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막 있지? 이 삼투막. 생물체. 세포막도 삼투막이야. 우리가 지금 세포막 배우다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알겠니? 세포막. 뭐 세포막? 어딨어? 됐니? 좀 갈게. 이거야. 이 세포막이지? 세포막도 삼투막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잘 봐. 이 바깥쪽, 세포 바깥쪽에 뭐 있다 그랬지? 혈관. 이 안쪽도 뭐가 돼야 돼? 세포. 그러니까 이 혈관과 세포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뭐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뭐라고? 삼투 현상 그러는 거야. 삼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 뭐란다고? 확산. 물이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 삼투. 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자. 자, 동물세포야. 너무너무 중요한 예야.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서 세포 안과 밖에 농도가 같은 용액에다 집어넣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건 그림이 확대된 거고
니네 적혈구 있지? 저거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뭐다? 세포다. 적혈구 세포야. 하나의 엄청난 적혈구 세포야. 그럼 적혈구가 세포니까 적혈구는 무슨 막으로 돼 있겠어? 세포막으로 돼 있겠지. 그리고 그 세포막은 무슨 막이야? 삼투막이겠지. 그러니까 적혈구를 여기다 쫙 집어넣은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 적혈구와 바깥하고 농도가 어때야 돼? 같을 때 집어넣은 거야, 내가. 그럼 밖에하고 안에 적혈구하고 농도가 같아. 그걸 요즘 들어 잘 안 쓰지만 학교는 쓸 것 같아. 그걸 뭐라 그래? 등. 무슨 뜻이야, 등? 같다. 장액. 농도가 같은 액. 등장액. 그러는 거야. 그러면 농도가 같은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농도가 같으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물의 양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어때야 되겠어? 자, 물의 이동이 있는 거야? 물의 이동이 없는 거야? 물의 이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무대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거지. 100개가 나가고 100개가 들어오고 같이 이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이 움직이는 거야. 됐어? 나도 그렇게 수업한다. 너 계속 그러면 알겠어? 어떤 놈이 수업하는데 뭐야? 잠 깨는 방법이야? 나도 안 되는데 나는 말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구나. 됐니? 그럼 어때? 등장액인 거야. 그럼 100개 나가고 100개 들어오는 거야. 물에 이동하는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 알겠냐? 이걸 뭐 한다고? 등장액에 넣었을 때. 됐니?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해보자 그냥 이 그리면서. 만약에 아주 고농도에 넣었다고. 그래서 고장액이야. 막 밖에 농도가 고농도야. 그러면 어찌 될까요? 라는 거야. 우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하게 고농도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의 개수가 어때야 돼? 줄어. 근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물의 양은 어때야 돼? 많아. 알겠니? 그러면 이 적혈구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야 되겠지. 그림 바깥에 있는 물에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됐니? 다 빠져나가 버리겠지.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언제 봤어? 그래. 여름철에 바닷가 놀러 가서 바닷가에 너무 오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바닷물의 농도가 너무 세지. 선생님 피부에 있는 물이 더 농도가 약하겠지. 피부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쭈글쭈글쭈글해진다. 알겠니? 우리 생활 속에서 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우면 엄마들 김장이야. 엄마들 배추 절인다라는 표현을 써. 우리가 배추 절인다라는 표현을 써. 알겠니? 절여. 뭐 하는 거야? 배추를 담가놓고 뭐 뿌려? 소금을 뿌려버리겠지. 그러면 고농도가 되니까 배추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 쭉 빠져나와서 배추가 힘이 없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다 양념해서 김치를 담가 먹는 거지. 또 뭐 있을까? 고농도에다 집어넣는 거. 샐러드에다 소스를 뿌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댓글을 못 해주겠는데 내가 샐러드를 소스를 뿌려 먹어는 봤는데 오늘 내가 한번 해보고 얘기해 줄게. 이거 샐러드 무슨 소스를 썼는데 오리엔탈 소스를 썼는데 맞아? 환장하겠네.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맞다 그럴 수도 없고 안 맞다 그랬고 또 댓글에다가 안 되던데 이럴까 봐 말을 못 했는데 샐러드에 어떤 소스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소스가 농도가 진하면 그렇지 물이 쭉 빠져나갈 거는 같아. 그래 샐러드 생각을 못 해봤네. 알겠습니다. 고농도에 너무 이렇게 돼? 나 뭐 생각했다 갑자기 샐러드가 들어와가지고 까먹었네. 고농도 또 뭐 있지? 뭐가 있을까? 고농도에다 집어넣으면. 생각할 수 또 없나? 모르겠네. 알겠습니까? 고농도에다 집어넣으면 물 쭉 빠진다. 물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야. 고농도 넣었다고. 다만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많아서 그런 거지. 알겠습니까? 저농도. 와우. 저농도. 그럼 이번엔 저농도에다 넣어. 알겠니? 니네 적혈구 있지? 적혈구. 그걸 순수한 물을 뭐라 그래 우리가? 증류수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를 증류수에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적혈구가 터진다. 왜 적혈구가 터지냐면
물이 너무 빵빵하게 들어온 거야. 물이 빵빵하게 들어온 거야. 물론 여기서 물이 들어오는 개수가 나가는 개수보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개나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나가봐. 그러면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냥 적혈구가 터져버려요. 알겠니?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저거 녹화하면 안 돼. 알겠어? 그 사람 주사기로 이렇게 증류수 있지? 증류수 쭉 주입하면 바로 죽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닌겔 맞듯이 그 닌겔이 뭐가 돼야 돼? 우리랑 농도가 같은 용액이야. 근데 그 왜 영화 보면 나쁜 놈들 나오잖아. 마스크 쓰고 병원에 딱 침투해가지고 닌겔을 딱 바꿔 껴. 알겠니? 그러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자다가 그냥 그대로 죽지. 근데 공부를 못하는 새끼는 왜 죽어? 이런 거야. 공부 우리 아는 우리는 저 새끼 증류수를 넣고만 딱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이 봐야 재밌는 거야, 영화도. 알겠니? 킬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닌겔만 바꿔 껐는데 자다가 자연사로 죽잖아. 몰랐지? 그래. 알겠니? 그래서 뭐야? 우린 증류수를 주사로 조금만 맞으면 바로 죽어. 적혈구 다 터져가지고. 알겠습니까? 왜 그래? 저농도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 이렇게 적혈구가 터지는 걸 용혈이라는 단어로 써. 용혈. 용혈. 알겠니? 그런데 이제 식물세포도 똑같아. 근데 이제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무슨 차이점이 있어? 세포막이야, 세포막. 그러니까 고농도에다 넣어도 봐봐. 식물세포는 뭐가 있는 거야? 이 세포벽이 있는 거야, 세포벽이. 세포벽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세포막이다. 그러니까 내가 식물세포를 저농도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물이 많이 들어오겠지, 저농도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여기에 물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이 세포막이 이 세포벽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밀어. 바깥쪽으로 밀기는 하겠지만 뭐가 있어? 세포벽이 있지. 그러니까 용혈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근데 세포벽을 좀 밀었지. 그래서 세포벽이 약간 부풀어 날 수는 있어. 그래서 세포벽이 부풀어 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팽윤이라 그럴 수는 있어. 팽윤이라 그래. 그러니까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막은 같이 있고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포벽이 있는 거고. 봐봐. 식물세포를 너무 어디다 집어넣으면 고농도 물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겠지. 잘 봐.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거 세포벽이야. 이거 세포벽이고 이게 세포막이야. 노란색이. 근데 물이 다 빠지겠지. 그럼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벽은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대로 있는데 세포막이 다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오는 거야. 쭉쭉 또 떨어져 나오는 거야.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원형질 분리라 그래. 원래 생긴 모양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식물체 어디 가냐? 창우는 어디가? 어디 가는데? 어디 갔어? 왔어? 왔어? 됐니? 그래서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지는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모양 요게 세포벽이야. 요게 세포벽. 여러분들 그림이 약간 흐릿한데 세포벽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이런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확산과 삼투를 완벽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의 90% 학생이 여기를 틀리는 이유는 확산과 삼투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 거야? 물이. 됐죠? 그래서 봐봐. 얘는 지금 뭐야? 등장액에다 넣은 거야? 등장액에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대로 부피가 변하지 않아. 등장액, 농도가 같은 용액을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식물의 뿌리털에 토양에 물을 흡수하는 거. 그렇죠. 됐니? 우리가 식물 있지, 식물.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식물이야. 이게 뿌리야. 됐니? 이 뿌리가 됐니? 어디서? 흙에서 뭘 흡수해? 물을 흡수하는 거야. 물을 흡수하는 거야. 물을 흡수하겠지, 이렇게.
흙에서 물을 흡수하는 거지. 그럼 어디가 고농도, 어디가 저농도가 돼야 돼? 흙이 저농도, 뿌리가 고농도. 알겠니? 그래서 바짝 말렸다가 됐니? 식물한테 물을 주면 이 흙이 저농도가 확 되겠지. 여기가 저농도가 되면 이 물이 쭉 흡수하는 거야, 식물이. 그런데 물을 흡수하면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 양분이 같이 흡수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울 때는 식물한테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물을 자주 안 줘야 이 뿌리털이 뭐가 돼야 되겠어? 고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쭉 흡수하는 거지. 반대로 해도 되지. 우리 식물한테 비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 비료를 잔뜩 주면 바로 말라 비틀어져 죽어. 왜 그러겠어? 아니 비료가 많아져서 이 흙이 뭐가 돼버리면 고농도가 돼버리면 이 흙이 고농도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식물의 뿌리털에서 어디로? 흙으로 물이 이동해 오겠지. 그러면 바로 고사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토양에다가 니네가 비료를 많이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료고 아까 했던 거죠. 과일청 만드는 거. 그렇지. 과일청 만들 때 엄마들 과일청 만들어 드시나? 그래서 요즘 무슨 청이더라? 귤 말고 뭐 청귤청인가? 청귤인가? 그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드시는 걸 내가 봤는데 어느 카페 갔더니 선생님은 과일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그 과일을 이렇게 슬라이드 친 다음에 어떻게 해? 설탕을 그냥 겁나 갖다 때려 붓지. 거의 설탕물이겠지. 알겠니? 왜 그래야 돼? 설탕을 많이 때려봐야 그 과일에 있는 물이 설탕 쪽으로 나오겠지. 됐어요. 그리고 완전 설탕물 같이 됐어요. 이게 3투였습니다. 자, 문제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넘어갈 거고요. 자, 요것도 합시다. 우리가 봐. 얘도 둘 다 확산인데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돼? 인지절 이중층을 지나오고 있죠. 됐니? 확산, 단순 확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지나왔어? 막투가를 들어왔죠. 그래서 막투가 이상한데? 단백질 막을 통과해 온 거죠. 됐니? 그래서 이런 걸 촉진 확산이라 부르겠습니다. A하고 B로 얘로 각각 두 가지 쓰세요. 자, A를 통과하는 거 누가 있을까요? 물에 녹지 않는 거, 덩어리 작은 거 뭐가 있을까? 산소 또는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 단백질 통과하는 거 뭐 있죠? 물에 잘 녹는 거, 덩어리 큰 거, 포도당 또는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됐니? 자, 갑니다. 어이구, 봐봐.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 이걸 뭐란다고? 반투과막. 알겠니? 반투과막이야. 또는 뭐라 그래? 삼투막.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여기 10% 설탕물, 이쪽은 5%의 설탕물. 누가 고농도, 누가 저농도? 설마 10% 설탕물, 5% 설탕물, 됐어요? 그럼 물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아까 내가 얘기 안 했나? 그럼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갈 때 에너지 소비 돼, 안 돼? 그렇지, 에너지 소비 안 돼.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으로 뭐가 있다고? 에너지 소비 있어, 없어가 공통점이야. 알겠니? 그럼 두 새끼 다 에너지 소비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그래서 없는 거야. 자, 통과하지 못한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막 가로가 어디 있을까요? 가로 쳐 봅시다.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느냐. A에서 B로 가는 물의 양, B에서 A로 가는 물의 양. 누가 많아야 돼? A에서 B로 가는 물의 양이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는 양보다 어때야 돼? 많아야 되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수면은 그렇죠. 얘는 물이 많이 갔으니까 얘는 적게 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물이 수면이라 그랬으니까 물의 높이가 내려와야 되겠죠. 얘는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 있던 게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A쪽의 수면은 A쪽이니까 낮아지고 B쪽의 수면은 높아진다가 돼야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설마. 어이구, 사람의 적혈구입니다. 사람의 적혈구야. 세포라는 뜻이야. 적혈구는 사람 세포 적혈구다. 적혈구를 어떤 용액에다 넣었더니 적혈구가 빵빵해졌어요. 알겠니? 조금 있으면 뭐 하겠어, 저 적혈구.
터지겠는데 터지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 용열 그런다고. 더 주겠습니다. 됐습니까? 터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물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나가야 되겠죠. 됐어요? 고농도 저농도 용액이 무슨 용에다 집어넣는 거야? 엄청난 터지겠습니다. 다시 해볼게. 많이 들어오고 조금 나갔습니다. 고농도 용액이야, 저농도 용액이야. 이것들이 다시 할게. 저농도야, 고농도는 앞자가 중요해. 알겠니? 저농도야, 고농도야, 농도. 이것들 박자 잘 맞춰야지. 고농도야, 저농도야, 농도. 고농도 용액이야, 저농도 용액이야. 앞자를 안 하는 거 봐. 이 얍삽한 놈들 가서 야, 이것들이 앞자를 안 하고 농도. 야, 그리고 고저만 할까? 고저만? 치사한 놈들. 됐니? 이 용액은 엄청난 저농도 용액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농도 용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 막을 통해서 물의 이동 원리니까 삼투다. 맞습니다. 용액 X는 적혈구 세포 안보다 농도가 뭐 해야 되겠어?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 그렇죠.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 적혈구로 바깥으로 나가는 양, 그렇죠. 서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근데 누가 많아야 돼? 빵빵해졌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바깥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밖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다는 맞는 말이 돼야 되겠네요. 됐어요? 오늘 하나밖에 못 배웠는데요. 오늘 하나밖에 못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가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